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정책이란 식량 안전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대비하며 항상 식량 안전이라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식량 안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식량은 토지와 과학기술에 의거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대구 곡창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통합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가 빠르게 구축돼 산업혁신 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하게 증가하고 과학연구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이 절강 옥환 연해에 상륙했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조건을 수용하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는 미국의 애국자 미사일 재고가 1,700발 미만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정책위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식량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방심이나 안일한 태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업화에 들어섰다고 해서 먹는 문제가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도 안 되고 국제시장에 기대어 해결되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늘 식량 안전이라는 이 끈을 팽팽히 당겨두어야 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식량 안전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해 식량은 토지와 기술에 의거하는 원칙을 진정으로 이행했습니다. 여름철 양곡 생산의 첫 전투가 승리를 거두었고 한 해의 양곡 풍작을 떠받칠 기반도 더욱 탄탄해져 대구 곡창이라는 명성에 한층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남은 우리나라 여름 양곡 생산 제1대성입니다. 지금 이곳 농지에서는 한 가지 일에 분망합니다. 바로 기상관측소를 세우는 일입니다. 15차 오기는 전반기획 기간 하남성은 식량 생산 능력 향상 66개 중점현에 초점을 두고 기한 초과 운행의 기상관측 장비 1,566개를 개선 승객할 예정입니다. 전부 완공되면 예보 저기 경보는 향진과 논밭 단위까지 정밀해지고 저기 경보 시간도 50분 이상으로 앞당겨집니다. 기상관측소를 왜 농작물 재배기지에 세우는가? 이 그림은 올해 밀수확 기간의 주산지 일별 강수량도입니다. 22일간 이어진 대규모 기계 수확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연이어 내렸지만 밀수확 속도 그래프를 보면 강무선이 더 가파로워지기 전에 수확 속도가 먼저 빨라져 거의 강무선을 밀어냅니다. 바로 이들 반머리의 기상관측소들이 엮어낸 관측망 덕분에 수확은 늘 강무보다 한 발 앞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보다 한 걸음 더 빠른 것은 실질적인 풍작이었습니다. 올해 여름 양곡 총 생산량은 처음으로 3천여 건을 돌파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수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2013년 습근평 정책위는 양곡의 기본 자급을 보장하고 주식의 절대 안전을 확보한다는 새로운 식량 안전관을 제시하고 우리 주도, 국내 기반, 생산 능력 보장, 적당한 수입, 과학기술 지원의 국가 식량 안전 전략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반독적인 구상과 탐색을 바탕으로 식량 안전 보장 핵심은 토지와 과학기술에 의거하는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중대한 논단을 내놓았습니다. 식량 안전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해 습근평 정책이란 구체적인 배치를 내리고 영구 기본 농지를 모두 점차 고표준 농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농업 주요 장비 자주 개발 제조를 강화하고 종자산업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과 종자원의 자주적 통제 가능성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차 오기는 전망계획의 출발의 해로 습근평 정책이란 다시 한번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효율을 안정적으로 높여 한 해 양곡 풍작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식량 안전에 관한 습근평 정책의 중요 논술은 언제나 분명한 하나의 주선을 관통해왔습니다. 바로 미리 대비하고 평안할 때에도 위기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경작지 보호와 종자산업 진흥에서부터 당정 공동 책임에 이르기까지 책임은 단계마다 더욱 확실해지고 기반은 더욱 튼튼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발전의 힘을 발휘해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으로 삼고 식량 생산이 주로 요소 투입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혁신주도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정책에는 줄곧 평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국제시장의 극심한 변동은 우리에게 이 위기라는 글자의 무게를 실감하게 합니다. 상반기 세계 비료 운송량의 3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때 봉쇄되면서 국제 비료 가격이 기회에 따라 크게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식량 생산에 충격을 받지 않을지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내외 농자재 가격 비교도는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국제 녀소 도매 가격은 크게 오르내리며 최고 시점에는 2배 이상 뛰었지만
같은 기간 국내 녀소 도매 가격은 거의 수평에 가까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보험농사처리는 국제 녀소 가격의 변동폭이 50%를 넘었지만 국내 도매 가격의 변동폭은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로 국가 비축 비료 투입, 생산유통 안전공급 보장, 업계의 수출 자율 규제, 과학적 시비 등 일련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힘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화학비료 가격이 안정되면 양곡 재배 비용이 안정되지만 밥그릇을 단단히 지키려면 여전히 경작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이미 조성된 고표준 농지는 10억亩을 넘어섰으며 70%가 넘는 면적이 주요 식량 생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곡 생산량이 가장 많은 성인 흑룡강성에서는 송화강과 흑룡강 본류에 잇따라 올해 제1호 홍수가 발생해 여러 지역의 농경지에 물이 고였지만 고표준 농경지에는 배수 체계가 원활하고 대형 펌프차가 밤낮으로 배수를 실시해 배수 속도가 뚜렷하게 빨랐습니다. 올해의 강우 상황과 수문 상황은 최근 몇 년간 같은 시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저희 옥수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단위당 수확고 향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 조성은 식량 증산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으며 더 많은 증산 잠재력은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산동성 유방의 한 농기계 기업 시험기지에서는 새롭게 습격된 수확기 한 대가 밭에서 모의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달 흡수량은 초당 16kg에 이릅니다. 기술자들은 내년 여름 수확 전에 국산 수확기의 작업 효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국산 윤식 수확기 주력 기종의 나달 흡수량은 여전히 초당 6에서 8kg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초당 10kg으로 2025년 이래에는 초당 12kg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초 조금씩 늘어나는 이 몇 킬로그램을 얕보지 마십시오. 기계에 먹는 양이 한 바퀴 더 커진 셈이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수백만 물을 더 수확할 수 있습니다. 왜 또 수확량이 더 많은 기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불리한 날씨와의 생산을 더 높이려는 것입니다. 농기계 장비 승격은 지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중에서는 전국의 농업용 무인기 보유량이 이미 30만 대를 넘어 지상과 공중 협동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증산의 또 다른 핵심인 종자 역시 동시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고수와 고품질의 절수 가뭄 저항성과 붉은 곰팡이병 저항성을 갖춘 밀 신품종들이 선발 육성과 보급을 서두르며 여름 양곡의 재대응과 풍작 달성에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밀식에 강하고 도복에 저항성이 있으며 기계 수확에 적합한 옥수수 신품종이 대규모로 보급되고 있어 새로운 품종 갱신 교체와 단위당 수확고 향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 안정 기반은 계속 단단히 다져지고 있으며 발전의 동력도 더욱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식량 유료 작물의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행동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전면 추진 현의 수를 702개에서 1000개로 크게 늘렸으며 15차옥이라는 전망 계획의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이 약 1조 4,500억 건에 이르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름 양곡이 창고에 들어가고 가을 양곡이 줄기 생장 단계에 있습니다. 초강력 일리노 영향은 아직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국제시장의 풍랑도 이로써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의 종합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식량안전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져야만 풍무 속에서도 한층 더 침착하고 풍랑 속에서도 한층 더 든든해져 14억이 넘는 중국인의 밥그릇을 더욱 안정적이고 더욱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전국 통합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컴퓨팅 파워 기반이 더 탄탄해졌고 산업혁신 발전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여러 컴퓨팅 파워 중심에서 새 라운드의 컴퓨팅 파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국가 슈퍼컴퓨팅 인터넷 핵심 거점은 국내 최초로 전국산 10만 카드 컴퓨팅 파워 군지를 도입해 신소재, 혁신 신약 등 26개 분야의 융합 컴퓨팅 파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산, 광동, 향항, 오문, 대만구 국가 중추 거점은 차세대 대형 모델 연구 개발에 필요한 지능형 컴퓨팅 파워 수요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대형 모델은 1000억 개 매개 변수에서 조단위 매개 변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가동한 지능형 컴퓨팅 군체란 국산 대형 모델의 훈련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진입한 이래 우리나라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는 배치와 구축이 가속화되고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6월 말까지 전국 지능형 컴퓨팅 파워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7% 증가해 초당 2185경 번의 부동서수점 컴퓨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등 신흥 산업의 빠른 발전에 더 견고한 컴퓨팅 파워 지원을 제공합니다. 컴퓨팅 파워 자원의 분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조정 대형 통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봉성 국가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은 새 라운드의 과학기술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보면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한 신형 광섬유는 4개의 채널을 갖춰 전송 용량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컴퓨팅 파워 조정을 위한 새로운 물리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세대 광섬유화 설비를 활용해 저지연 광 직접 연결 방식으로 심수와 귀주 사이에 엄청 크고 폭이 넓은 1000km에 달하는 국가급 컴퓨팅 파워 조정 대형 통로를 최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컴퓨팅 파워 자원은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상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동수서산 8대 국가 중추 거점을 중심으로 전국 동서부 주요 지역에는 이미 밀리초 단위의 컴퓨팅 파워 서비스권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전국 통합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감시 측정 조정 시험 검증 플랫폼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컴퓨팅 파워의 60% 이상이 이미 통합 감시 측정에 포함됐고 컴퓨팅 파워 접속 및 정밀 매칭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돼 인공지능, 산업제조, 과학연구 등 수백 개의 응용 장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 된 전환계획 기간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투자 4조 원이 새롭게 추가될 것입니다. 컴퓨팅, 전력협동, 초대규모 지능형 컴퓨팅 군체 등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각종 경영 주체들에게 넓은 투자 공간을 마련하고 1000만 개 업종의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환계획 실시 첫해 우리나라는 기초연구 투입을 꾸준히 늘리고 과학연구 지원 보장을 강화하며 동시에 사회자본의 과학연구 혁신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기초연구의 다원화된 투자 구조를 빠르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동은 제1차 기초 및 응용기초연구 비공통인식 프로젝트 지원 예정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단일 프로젝트 지원 금액은 200만 원에 달하고 만 35세 미만의 젊은 과학연구 골관들이 독창적이고 돌파적인 혁신 연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게 됩니다. 과학연구 인원인 주소화가 예비 입선 명단에 들어갔는데 그가 주도한 비어중금속 오염 차단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성숙된 연구 선례가 부족해 일반 심사를 통과한 입선이 어려웠습니다. 이 비공통 인식 사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제기한 이 구상은 입선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청년 과학자들에게 매우 좋은 플랫폼을 마련해 주었으며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하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입선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국가에서 과학기술을 중점 분야로 우선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중앙 차원에서 기초연구 예산으로 1169억 3,800만 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집행액 대비 16.3% 증가한 수치로 과학기술 지출의 전체 증가율 1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원화된 투자 기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들어 중앙재정은 이전 지급, 세수 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의존하여 재정자금의 지렛대 효과를 발휘했으며 지방과 기업이 기초연구에 참여하도록 적극 인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강소의 한 의학기업과 1대10의 비례로 7,700만 원의 공동기금을 설립해 의학기초연구를 전문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 강소에서는 이미 8개 선도기업이 과학연구 공동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회자본 투입 2억 2,400만 원을 투입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재정은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경비 비례를 점차 늘리며 다원화된 투자 체계를 완비화하고 젊은 과학연구 후비 인력을 육성해 우리나라의 원천혁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9일 오후 5시 30분 좌우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이 절강 옥환 연해에 상륙했습니다. 돌핀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전력 대응에 인민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절강 태주 옥환시에 있습니다. 태풍 돌핀이 제가 있는 옥환시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후에도 현장의 바람은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강한 바람으로 제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제 허리에는 현재 이미 모래주머니를 묶었습니다. 제 뒤편이 동해인데 지금도 파도가 여전히 매우 높게 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륙 시 태풍 중심 최대 풍력은 14등급으로 강한 태풍급이었습니다. 절강 옥화는 비바람이 매우 거셌고 파도가 제방을 덮쳤으며 일부 해안가 주택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사전에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해 인원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8일 밤부터 절강성 홍수방지 지휘부는 태풍 대비 비상대응을 1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연해 각지에서는 공사 중지, 수업 중지, 영업 중지, 운행 중지 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9일 오후 3시까지 절강 평원 하천망리 배수량은 도합 5억 1,600만立方미터에 달했고 대중형 저수지의 방류량은 도합 9억立方미터 이상이었습니다. 명파 장수하촌에서는 당원 간부들이 밤새 위험요소 점검을 실시하고 낡은 주택 및 부속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재해 대피 지정 장소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대주 삼문현 화교진 서기촌 재해 대피 지정 장소에서는 당원 간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정성스러운 가정식 반찬을 매 군중에게 전달했습니다. 9일 복권 중북부 연해에는 10등급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복권 영덕에는 37개 요인도가 있으며 상주 주민은 도합 약 3만 명에 달합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 물자를 보장하기 위해 현지 정부는 태풍이 닥치기 전 적기를 놓치지 않고 각 섬에 식수, 라면 등 생활 물자와 고무보트, 물펌프 등 홍수방지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상해는 9일 아침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시내 일부 저지대에서는 물이 고여 역류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고 구조인원들은 배수 및 긴급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상해는 인원 대피 및 이송 배치 작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각 대피 지정 장소에는 물자 비축, 인력 배치 및 후방 지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철도 부문은 9일 열차 운행 계획을 추가로 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항주 심수 철도의 항주 방향, 상해 권명고속철도의 항주 상해 방향 등 일부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9일 오후 5시까지 장강 삼각주 여러 지역 공항에서는 이미 1,7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중앙기상대는 9일 오전 태풍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화동 지역의 비바람 영향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절강 상해는 모두 비바람이 가장 강한 범위에 속합니다. 절강 안휘, 하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산홍수, 지질재해, 중소하천 홍수 발생의 기상 위험이 높으니 대중들은 해변, 산간 지역, 계곡 등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9일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청주의부는 상해와 강서를 대상으로 홍수방지 및 태풍 대비 4급 비상대응을 발령했습니다. 응급관리부는 8월 8일 안휘를 대상으로 지질재해 4급 비상대응을 발령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주민의식주행 등 8가지 상품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0.5% 상승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양곡, 채소, 과일 등 식품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가사 서비스,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생산 분야를 보면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 상승했으며 국제 원유 가격 조정 등 수입 요인의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폭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다소 하락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급과 수요 관계의 개선과 산업 구조의 최적화 및 승격은 물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등 중요한 민생 상품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해 기본 민생을 유력히 보장했습니다. 9일 기자가 자연자원부로부터 요약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자연자원 한장의 지도 플랫폼 구축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으며 부문 간 및 계층 간 데이터 공유, 공용 활용을 추진해 국토공간 디지털화 관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연자원 한장의 지도는 41억 4천만 건의 공간 데이터를 집계했으며 각급 자연자원 부문의 세계 기능구, 세계 경계선 관리, 권리 확인 등록 등 업무가 한장의 지도 위에서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에서는 중대 프로젝트의 사전 심사 시 한장의 지도 플랫폼의 원격 탐사 영상, 연간 변경 조사, 자연보호구역, 생태보호 최저선, 연구 기본 농경지 등 정보를 활용해 다층 중첩과 자동 비교 분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절강에서는 한장의 지도 플랫폼이 45개 성급 부문의 데이터를 통합했으며 농경지 보호, 용지 심사 등이 부문 간 연동으로 이루어지고 한장의 지도 호출 횟수는 도합 91억 회를 초과했습니다. 목전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현급 자연자원 주관 부문들이 한장의 지도 플랫폼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심사 비준 기간이 33% 줄어들었습니다. 목전 한장의 지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각급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용지, 용림, 용초, 용해 연동 심사 비준도 실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장의 지도 건설과 응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데이터 통합 역량을 확장하며 부문 간 및 계층 간 공동 구축, 공동 공유,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업무 협동 기재와 표준 규범을 확립 개선하며 지능화 수준을 제고해 한류형의 업무를 한장의 지도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산, 물, 숲, 밭, 호수, 초원, 모래의 일체화된 보호와 시스템 관리 방침을 견지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생태보건에 힘을 실어 생태보건 관리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북 장가구에서는 전용 뿌리 유도관을 이용해 묘목을 키움으로써 나무 뿌리가 아래쪽으로 깊이 자라도록 유도해 스스로 지하수를 흡수하게 했습니다. 이는 기존 사막지대 조림 시 대량 관계에 의존하던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약 10,000무의 사막지대 묘목 생존율이 92%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뿌리가 이미 2-3m 깊이까지 내려가 지하수에 닿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묘목이 스스로 물을 찾아 아래로 뻗어내리는 겁니다. 과학기술 활용과 함께 생태보건 공사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열대우림 생태 회랑이 초기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작업자들은 미사용 부지에 침향나무, 청매 등 향토 수종을 심어 조각난 우림 생태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6가지 차별화된 복원 모델에 따라 13종의 묘목을 심을 예정이며 올해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원이 완료되면 열대우림 생태계의 틈새를 메꾸고 숲에 더 넓은 공간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올해 국가는 청장고원 생태장벽 지역, 황하, 장강 등 주요 지역에서 새로운 차원의 산수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재정은 산수공사에 대한 자금 보상 정책을 계속 최적화하여 올해 처음으로 성물 초월한 공동신청 및 승인을 명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적 관리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중국의 생태안전 장벽을 전면적으로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평묘 고성은 2800여 년의 세월을 견디며 어느 날까지도 름름한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수년간 현지에서는 고성의 역사적 풍모와 문화적 뿌리를 수호하는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게 문화관광 발전과 주민 생활을 조화시켜 이 살아있는 고성이 새로운 시대에 다시 빛나도록 했습니다. 평요 고성에서는 이번 여름철에 일경천년 평요 꿈을 찾아서라는 가상 공간 체험관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관람객들은 몰입형 체험을 통해 고성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을 요해하고 진나라와 상나라의 경제문화 발전 흐름을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역사를 보는 듯할 뿐만 아니라 마치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간 기분입니다. 평요 고성은 2800여 년 전 주나라 선왕 시기에 처음 조성됐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 현성입니다. 고성에는 국가중점문화재 보호단이 9곳, 이동불가문화재 1075곳이 있어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이 지역이 전국적 무역 및 화폐 중개 중심지로 번성했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997년 고성과 교외의 쌍림사 및 진국사는 일성쌍사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목록에 통합 등재됐습니다. 현재 고성에는 만여 명의 상주 주민이 살고 있으며 연평균 연인수로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고성의 보존 계획과 복원 공사는 많은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2020년에는 고성유산의 안전과 역사적 풍모,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4년에 걸친 평요 고성 기반시설 개조 공사가 전면 착공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성내 121개 골목길을 대상으로 전력, 통신, 빗물과 오수 분리 배관, 가스, 소방 등 6대 지하 관망을 일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에 오수나 더러운 물을 그냥 정문에 부어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아서 손주들이 놀러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조공사가 끝난 뒤에는 보는 바와 같이 세수하고 샤워하기도 편하고 하수도도 물이 잘 빠져나가 주민들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민가 보수는 고성의 활태적 보호에서 관건적인 부분입니다. 평로에서는 역사 민가를 옛 모습 그대로 수리하고 활성화해 전시할 수 있도록 전용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진나라와 상나라의 옛 저택인 소봉루는 6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성 1급 보호 건물로 보수 공사를 거친 현재는 활성화된 문화재로서 무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고성 외곽에 위치한 쌍림사에는 원나라부터 명나라까지의 2000여 구의 채색 조소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국풍게임, 흑신화, 오공의 배경 원형지로서 최근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 동방채색 조소 예술의 보고를 찾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재 보호부문은 절강대학과 협력해 쌍림사에 대해 2년간의 현장 측량 및 디지털 복원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의 복제는 물론 일부 문화창작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해서 직접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기본 모듈로 삼아 3D 프린팅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박물관의 상호작용형 전시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성 쌍사 중 진국사와 고성시루 등 보호 건물 및 역사 문화재들도 새로운 디지털 복제본을 구축 중입니다. 보호 속에서 발전하고 전승 속에서 활용한다는 원칙 아래 이 살아있는 고성은 디지털 방식으로 새로워지며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9일 중국 지질조사국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열자원 난방, 냉방 규모는 이미 16억 5천만 평방미터에 달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차옥이는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화북, 동북, 장강 중하류 3개 지열구와 동남연해 등 4개 지열대를 중점으로 탐사개발 표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자가 농업농촌부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현재 황토고원, 운귀고원, 북부 고위도 지역의 3대 여름, 가을 채소 주산지가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최신 농업 상황 보고에 따르면 7월 하순 전국의 채소 재배 면적은 1억 600만 무에 달해 산량은 2,600만 톤 이상으로 공급이 충분합니다. 9일 우리나라 발해 최초의 1000억立方미터급 대형 가스선인 발해 중부 196 가스선 1기 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스선의 하루 석유 가스 생산량은 5,800立方미터를 초과합니다. 우리나라 동부 최대 해상 가스선으로서 현재 확인된 천연가스 지질 매장량은 2,000억立方미터를 초과하고 확인된 액체 석유 지질 매장량은 2억立方미터를 초과합니다. 9일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부 장부가 주최한 2026 백개현 100개 대학 취업촉진 행동 학교 지역인재 수요공급 연결회의가 강소 무석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 경제 100강현시의 500여 개 우수기업과 전국 104개 대학이 참여해 일자리 수요와 졸업생 인력 정보를 연결하여 13,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제16회 전국 장애인 건강운동 주간 행사가 산동 연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달간 전국 각지에서는 장애인 체육 봉사를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 수준 향상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체육 건강 운동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과학적으로 운동하고 사회에 융합되도록 이끌 예정입니다. 2026 중국 AI 대축제가 9일 밤 8시 CCTV 종합채널과 중앙방송총국 동영상 모바일 플랫폼에서 방송됐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춤, 지능형 장치춤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2026년도 AI 인물도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이란이 8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미국에 여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비서 졸리 가데르는 이날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및 지역 동맹국에 대한 군사행동 연구 중단,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종료, 전쟁 배상금 지급, 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졸리 가데르는 미국이 그 행동을 지정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부통령 펜스는 8일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갈등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외교, 경제, 군사 등 일련의 수단을 동원해 이란과 대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란 매체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앞서 이란 파르수주와 부시르주에 대한 군사 작전에 린 계열 탄약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린 계열 탄약은 연소시 극도로 높은 온도의 화염을 발생시키며 화학적 독성을 가진 연기를 방출합니다.
같은 날 미국 매체는 미국이 대이란 전쟁에서 1,500발 이상의 애국자 방공 시스템 여경 미사일을 소모했으며 현재 미국의 해당 유형 미사일 재고는 1,700발 미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군수기업의 주요 무기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납품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일전에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 주의 정부는 8일 전 주를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미 2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여러 채의 가옥이 불에 탔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 지방에 현재 100군데 이상의 발화점이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나다 다부문 산림소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카나다 전국 산불 면적이 4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두 곳에서 대형 산불이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7일 현지 소방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 거의 100곳에서 대형 산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산불 화재 면적은 2만 5천 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9일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니콜라이 노즈데리오프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번복하는 것은 자국이 가입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규정된 국제적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가 심각하게 악화돼 지역 기타 국가들의 반격 조치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수상은 9일 나가사키 해산 연설에서 일본은 지금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만 언급하면서 일본이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현 상황만을 언급한 것으로 비핵 3원칙의 수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의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벌가리아 총리 라드프는 8일 무인기 한 대가 당일 로마니아 방향에서 벌가리아 영공으로 진입해 자국 내에서 폭발했는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드프는 폭발 시점이 발칸 천연가스 도관을 가로지르는 벌가리아 압축기 시설에서 불과 1,000m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벌가리아 국방부는 그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의무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의도적으로 벌가리아 쪽으로 어떤 장비도 발사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벌가리아와의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태풍 돌핀이 8일 일본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 아마미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강풍과 집중호우를 몰아와 5만 명 이상의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전 일본 공수와 일본 항공사는 오키나와를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재해감소위원회는 9일 태풍 돌핀과 태풍 고래의 영향으로 필리핀에서 38만 명이 넘는 리재민이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마닐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폭우 적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동안에 있는 에드나 화산이 8일 계속 분출하면서 섬의 카타니아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입출항 항공편이 전부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에드나 화산은 해발 3,300여 미터로 유럽에서 가장 높고 활동이 잦은 활화산입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